안녕하세요. 홍콩 하면 떠오르는 영화로 많은 분들이 중경삼림을 말씀하시는데요. 이번에 중경삼림 개봉 30주년을 기념하여 그 당시 촬영지를 찾아가 봤습니다. 중경삼림은 청킹 익스프레스라고도 하는데, 청킹은 구룡반도 침사추이의 중심, 청킹 맨션, 즉 구룡반도를 의미하고, 익스프레스는 그 당시 홍콩섬을 대표하는 랑카이퐁 일대의 미드나잇 익스프레스라는 가게를 나타내며 이는 곧 홍콩섬을 의미합니다. 저는 이번 영상을 이 1부의 구룡반도 촬영지와 2부의 홍콩섬 촬영지로 분할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중경삼림 시작 부분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셨을 텐데요. 청킹 맨션의 옥상과 3층 야외 플로어에서 올려다본 청킹 맨션의 모습입니다. 먼저 청킹 맨션 3층 플로어를 방문해 보기로 했습니다. 홍콩의 저녁 시간에 도착했기 때문에 바로 청킹 맨션으로 향했습니다. 3층까지는 엘리베이터가 운행을 안 하므로 계단을 이용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알 수 없는 자국들을 지나 3층 플로어에 도착했는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거는 제가 세상에 둘도 없는 쫄보. 다음날 아침 다시 방문했습니다. 어제 걸려있던 걸쇠가 풀려있는 걸 보니 누군가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왼쪽 편 낮은 구조물에 할아버지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작업 중이신 것 같아서 다른 길로 다시 올라오기로 했습니다. 청킹 맨션의 특이점은 구역별로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서 약간의 모험적 요소가 있습니다. 이날 평소와 다르게 청킹 맨션에 경찰분들이 엄청 많이 와 계셨습니다. 저도 나중에 조사를 받게 되는데요. 그 내용은 조금 뒤에 있습니다. 네, 앞으로 이렇게 비교하시기 쉽게 화면에 원본 영상을 작게 띄워놓을 예정인데요. 영화와 비교했을 때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는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비교적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는 곳이므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라스 구역 촬영 후 이제 옥상으로 올라가야 하는데 엘리베이터를 탈 수 있는 그라운드 플로어로 다시 내려와야 합니다. 옥상으로 가려고 계단으로 내려왔는데 경찰에게 걸렸습니다. 警察，警察啊，明白了。你这干嘛？现在在录，直接是在干嘛？拍照片。拍，会不会先停一停？什么？先停一下，先停一下。停一下。对，先停着。 일단 제가 한국 사람이라고 하니까 보내주긴 했는데 이날 제가 계속 청킹 맨션 이상한 길로 다녀서 아마 그것 때문에 잡힌 것 같습니다. 사복 경찰인데 홍콩 경찰이 아니라 중국 경찰 같습니다.
요즘 중국이 홍콩 사람들에 대해서 검열을 엄격하게 하다 보니 생긴 일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홍콩 여행 시에는 중국 공안에게 여지를 줄 만한 행동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가 청킹맨션 A구역 마지막 층인데 층 전체를 확인해봤지만 사다리 한 개 빼고는 위로 올라가는 길이 없더라고요. 사다리에는 올라가지 말라고 써있어서 다른 구역을 통해서 다시 올라와야 할 것 같습니다. 청킹맨션의 경우 높은 층으로 올라가게 되면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고 각 구역이 독립적인 건물이라 다시 1층으로 내려갔다 올라와야 합니다. 이번엔 2구역으로 올라와 봤습니다. 유튜브에 청킹맨션 옥상을 촬영한 영상은 많지 않은데요. 아마 한국에서는 제가 처음일지도 모르겠네요. 옥상을 보니 생각보다 깨끗했고 새로 보수한 것 같은 부분도 많았습니다. 영화 속 모습하고는 조금은 다른 모습이네요. 비가 많이 오네 갑자기. 마감재가 바뀐 것 같다. 이 위에가. 이날 화면에는 잘 안 담겼는데 비바람이 너무 심해서 옥상에서 더 못 찍을 정도더라고요. 너무 심하게 내려서. 그래서 조금 더 보고 싶긴 했는데 그래도 만족하고 내려왔습니다. 다음은 영화 속 자주 등장하는 시계와 임청아가 묵었던 숙소입니다. 이곳 역시 청킹맨션 안에 위치해 있는데 예전 이름은 청킹하우스였으며 현재는 다른 이름과 같이 쓰고 있는 것 같네요. 들어가자마자 카운터 오른쪽 위에 시계가 보이시나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 시계입니다. 이 시계는 트엠코라는 홍콩 플립 시계 전문 브랜드인데요. 이 모델 라인은 한국에서도 약 70만원에 판매되고 있으며 영화에 나온 한자와 영어가 같이 있는 버전은 홍콩이나 대만에서 주로 판매됩니다. 이날 방이 한 개도 없어서 방 구조를 볼 수는 없어 아쉬웠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타락천사 촬영지 때 같이 넣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중경삼림 초반의 추격신은 미라도 맨션과 청킹맨션 1층 그리고 청킹맨션 지하에서 촬영됐습니다. 특히 금성무와 임청아가 부딪히는 이 과일 가게는 지하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청킹맨션 지하로 내려왔습니다. 현재 청킹맨션 지하는 영화 속 모습을 하나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리모델링이 되어 있습니다.
저기 멀리 맛집으로 유명한 남퐁유엔이 보이네요. 이상으로 청킹 맨션 쪽은 다 둘러본 것 같습니다. 일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역인 만큼 가야 할 곳도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 추격신의 앞부분은 미라도 맨션에서 촬영했습니다. 많은 한국분들이 제니 쿠키를 사러 가는 곳인데요. 사실 중경삼님 때는 청킹 맨션의 촬영 허가 문제로 오히려 미라도 맨션에서 촬영을 더 많이 했다고도 합니다. 영화 속에 잠깐 나오는 이 부분을 주소로 검색하면 미라도 맨션이 뜨는데, 이로 인해 미라도 맨션부터 추격신이 촬영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야외 추격신 이후 청킹 맨션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면 이 추격신 촬영의 루트는 미라도 맨션에서 나와 청킹 맨션으로 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까 전에 영화 속 간판은 새로 만든 것 같네요. 조금 더 안쪽부터 영화가 진행됐으므로 더 안쪽으로 들어가 줍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청킹 맨션까지 영화 속 장면을 따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라도 맨션과 청킹 맨션은 매우 가깝기 때문에 미라도 맨션을 나와 나단 로드를 따라 조금만 걸어주시면 됩니다. 네, 도착했습니다. 영화 속에 잠깐 등장하는 가든 호스텔 역시 미라도 맨션에서 촬영됐습니다. 이 장면은 임청아가 외국인들을 찾는 장면에서 잠깐 나오는데, 윗부분에 자세히 보시면 가든 호스텔의 글씨가 뚜렷하게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미라도 맨션은 청킹 맨션과 구조가 비슷하기 때문에 제니 쿠키를 사는 미라도 맨션 2층을 지나 조금 더 올라가면 지상 야외 플로어가 등장하게 됩니다. 가든 호스텔은 이 플로어에 있습니다. 복도를 따라 쭉 걸어오면 되는데, 이곳 미라도 맨션에는 유 가든 호스텔도 있으니 헷갈리지 않길 바랍니다.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왼쪽 위에 가든 호스텔이라고 써있는 문구가 보이시나요? 네, 맞습니다. 바로 저 문을 박차고 임청아가 나온 그 장소입니다. 이제 영화 속 장면과 같은 구도에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사진은 1995년에 한 블로거가 찍은 사진인데, 영화 촬영 후 1년이 지나 조금은 바뀐 모습이지만 현재와 비교하기 위해 가져와 봤습니다. 이것으로 영화 속에 나온 미라도 맨션도 끝입니다. 중경삼림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임청아에게서 도망치는 장면은 카이탁 공항에서 촬영되었는데요. 이 공항은 여러가지 문제로 인하여 영화 촬영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폐쇄되었습니다. 특히 이 공항은 구룡성체가 바로 옆에 있었는데요. 그래서 여러가지 특유의 분위기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카이탁 공항으로 가던 도중 근처에서 반가운 건물을 발견해 잠깐 발길을 돌렸습니다. 저기 숫자가 써져 있는 빨간색 건물 보이시나요? 이 건물은 메이와 공업센터라는 곳인데, 바로 이곳에서 영웅본색 1편의 유명한 장면 중 하나를 촬영했습니다. 영웅본색에서 주윤발이 몰락하였을 때 다리를 절면서 혼자 밥을 먹는 그 주차장 씬 있잖아요. 당시에 어린 나이였던 저는 되게 충격을 받았는데요. 바로 그 장면을 이곳 메이와 공업센터에서 촬영했습니다.
네, 바로 이 장면입니다. 현재는 시간이 없는 관계로 깊이 촬영하진 않고 이곳과 외부의 장소 정도만 가볍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차장에서 나와서 이 건물 외벽을 자세히 관찰해보면 이곳 또한 영웅본색에서 정룡이 수감 생활을 마친 후 취직하는 택시 회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즘 홍콩에 많은 오래된 랜드마크들이 사라지고 있는데요. 현재 이 지역도 재개발 이슈가 있는 곳인 만큼 언제 없어질지도 모르는 곳이므로 나중에 기회가 되시는 분들은 꼭 한 번씩 들렸으면 합니다. 설명한 사이 카이탁 공항 옛터에 도착했네요. 여기는 폐쇄한 지도 오래됐고 재개발 사업을 시작한 지도 오래되어서 현재는 예전의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현재는 카이탁 체육공원과 쇼핑몰들이 들어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갔을 당시에는 아직 공사 중이라서 진입이 더 이상 힘들 것 같아서 이 정도까지만 보고 돌아왔습니다. 자, 다음은 굉장히 유명한 곳이죠.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곳이고 자주 방문해 주시는 곳인데요. 바로 영화 속에 등장한 맥도날드입니다. 참고로 이곳은 중경삼님의 후속작인 타락천사에서도 같은 구도로 등장했습니다. 가는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요. 침사추이 패킹로드의 교차점에서 살짝 옆으로 틀어주시면 됩니다. 위치는 그대로지만 가장 많은 분위기가 바뀐 곳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임청아가 쫓기는 침사추이역입니다. 이 부분은 영화 속에서도 잠깐 스쳐 지나가는 정도인데요. 왕가위 감독 작품에서 은근히 이런 지하철씬을 좋아하는 것 같아서 넣어봤습니다. 침사추이역 구석에 가서 영화와 최대한 비슷한 구도로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성무가 바텀섭이라는 간판 밑에서 앉아있는 장면인데요. 바텀섭은 홍콩에서 그 역사가 긴 톰레스 바로 이는 가슴을 드러낸 여자들이 서빙을 하는 술집을 말합니다. 또 이 술집은 무려 1974년 007 영화에도 등장한 적이 있는데요. 이 영화 속에 나오는 바텀섭이야말로 당시 시대적 배경을 잘 알 수 있어서 매우 좋은 자료였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위치는 아까 전에 맥도날드를 지나서 조금만 걸어 나가면 됩니다. 현재는 MX라고 하는 가게로 변해 있는데 이 MX는 메이신이라고도 발음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홍콩의 그 김밥 천국과 같은 포지션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내부 모습도 궁금해서 한번 내려가 봤습니다. 예전에 그 톰레스 바의 흔적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것 같네요. 그래도 간만에 왔으니 식사도 한번 해보기로 합니다. 사실 편집상 들어가기 전에는 저녁이었지만 이 부분은 아침에 와서 다시 촬영했기 때문에 메뉴는 아침 메뉴입니다. 보통 홍콩에서는 이런 식으로 아침을 먹고요. 생각보다 가성비도 괜찮고 맛있는 음식입니다.
금성무와 임청아가 같이 묵었던 호텔은 뉴튼 호텔이란 곳이며 바로 다음 장면에서 이어지는 무단횡단신도 그 앞에 도로입니다. 현재 뉴튼 호텔은 철거되고 그 자리에는 새로운 고급 주거 빌딩이 자리했습니다. 그 때문에 호텔은 올라가지 못했지만 그 바로 앞에 도로는 여전히 남아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건너편에서도 다시 한번 찍어봤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트릭이 약간 있는데 영화 속에서는 금성무가 이곳에서 달리기를 하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달리기 씬은 다른 곳에서 촬영되었습니다. 이제 곧 그곳으로 이동하겠습니다. 금성무가 일부 마지막에 달리는 곳은 조금 전 뉴튼 호텔에서 들어가는 곳이 아닌 토카완이라는 지역에 있습니다. 예전에 제 친구가 이곳에 살아서 몇 번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했던 곳입니다. 이곳은 카이탁 공항하고도 가까우니 나중에 계획을 짜실 때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화 속 분위기를 내려고 일부러 새벽에 왔는데 너무 어두워서 약간 영화 같은 색감을 촬영하지 못했네요. 그리고 이 구장은 회원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제가 들어가서 촬영을 하지는 못했던 게 그게 너무 아쉽더라고요. 하지만 그 외의 산책로 등은 모든 사람에게 개방되어 있으니 나중에 지나가시다 산책 겸 들리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근처에도 맛집이 많은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 부분도 영상을 한번 올리고 싶네요. 결국 아쉬움을 뒤로한 채 이곳을 빠져나왔습니다. 네, 다음은 1부의 마지막인 월리맷 라운지입니다. 1부 마지막 장면인데 자세히 보시면 간판에 가게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월리맷 라운지는 구글 로드뷰에서는 2011년까지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2016년에는 한식당으로 변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침사추이 근처로 이전하였으나 결국 폐업하였습니다. 나단로드의 시티은행이 있는 골목으로 들어가면 얼마 안가 월리맷 라운지의 위치가 나옵니다. 지금 좌측에 하얀 건물 1층에 있는 위치이며 현재는 죽 요리 가게로 변해 있습니다. 제가 촬영 위치를 잘못 잡았는데 여기서 좌측에 있는 가게입니다. 네, 제가 준비한 중경삼림 촬영지 1부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재밌으셨나요? 사실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된 계기가 제가 홍콩을 너무 좋아하는데 요즘 홍콩의 간판이나 전통 맛집, 단골 가게 등이 없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홍콩의 모습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을 때 더 많이 찍고 기록으로 남기고 싶어서 이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준경삼님 1부에서 금성무가 임청아에 대한 기억의 유통기한을 만년으로 하고 싶다고 말하죠. 저도 여러분과 저의 추억의 유통기한이 만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영상은 홍콩섬 및 준경삼님 2부 촬영지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업데이트할 예정이니까요.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나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